저희와 함께 그 집회에 참석하시고 하시면서 보고 또 느끼셨던 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워라 박정희 책을 읽고서 독후감 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교 1학년을 프레시라 하는데 입학하면 처음에 철학을 배우게 되죠. 보면 생소한 단어입니다. 뭐 필리아 에로 뭐 등등 뭡니까 또 해결의 변정법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하나 고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79년대 서거하셨지만은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고전, 역사의 고전을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 8억 중에서 3억 불이 완전 무상입니다. 나머지 5억은 은행 차관과 정부, 일본 정부의 차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지원받은 액수가 불과 5천만 불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필리핀인데 무상이 5억 5천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 지금도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기간 산업을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차관하고 할 때의 조건 자체가 농업이라든가 수력발전 이런 데에 세금 옵션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일부 호텔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이런 곳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지 정치 자금을 쓴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무상 3억 불 그것이 일시불이 아니고 10년도 놀아가지고 65년부터 10년간 3천만 불씩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73년도 유신 헌법을 할 때 그때 국민투표를 붙였죠.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하면 나는 사퇴하겠어. 그렇게 옵션을 걸어가지고 국민투표한 결과 절대적인 지지로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9년도에 서거하셨는데 끝까지 제일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비율 맞았지 않습니까? 그저 지금 대일 차관 청구권 자금 8억 불의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은 53년도 7월 27일 한국전쟁 고령어가 휴전 정전이 되면서 그때부터 1년 3개월간 미국과 지리한 협상을 하면서 그 다음 연도 10월 달에 10월 1일 날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 내용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참여한다. 소위 인계철선 그것을 포함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우리가 그거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조를 얼마 했냐면 10억 8,400만 불, 약 11억 원을 무상으로 원조를 하고 또 군함을 79척. 왜 군함 중요하냐? 6.25 날 때 우리나라 군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원일 제독이 국민들 성금을 모아가지고 방위성을 모아가지고 산 백두산함 그것이 다행히 6.25 발발할 때 영도섬으로 오는 북한 특수공작선을 격침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가 없었고 최제독이 그 북한 특수부를 미리 바다에 수장 안 지켰더라면 부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은 서울을 침공한 동시에 3일간 서울에서 진주에서 왜 진주했느냐, 왜 있었느냐, 그것은 춘천 지역에서 돌아오는 자기네 사단이 춘천을 격배가 돌아가지고 한강을 지나가 밑에서 협반한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김홍일 장군이 한강 방어사령관을 만들어가지고 7일간 한강 보강을 지혈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메가다 장군이 와서 우리나라 병사에 말씀 드린 바 있죠. 그리고 포철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대일총을 잡으면서는 포철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목적 자체가 농업, 그리고 그 도로 이 정도의 소시만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돈 자체도 10년간 놀아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미국과 뭐 서도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거죠 8개국인 7개국인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기술 관계를 제휴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에 차관을 얻게 됐는데 그 차관을 받으러 박태준 씨가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수출입은행장이 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포철 건설은 목적에 은하고 택도 아니다 이거지. 꼼짝꾸지 말아 이거야. 그런데 수집은행장이 미안하니까 박태준 씨를 하와이로 좀 쉬다가 귀화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박태준 씨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박태준 씨가 그 대일총구 자금이 있는데 그걸 접어야 기막힌 아이디어다. 그 일본 바로 가라. 그 일본에 가서 6개월간 자기가 인목을 동원해가지고 뭐 오히려 외상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제철에서 사장 미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는 만주 군관학교 졸업 인맥도 동원됐답니다. 그래서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 원조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73년도에 포철 제1기 준공식이 있었는데 처음에 미국에 자금을 일할 때는 60만 톤인가 영도백 63만 톤인가 고로 뭡니까 일단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할 때에 103만 톤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철소가 세계 제철소가 건립됐었고 그 콩고물인지 납수인지 모르겠지만 87년도에 전라도 광양의 1기 3기 고로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65년 8월 23일 날 그러니까 한일회담이 체결되거나 그 다음날 말하기로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립민복이다. 그런데 여기에 야당 김대중, 김영사가 얼마나 반대했으면 그 사람도 원래도 부자의 출신이에요. 김대중이 목포 상고 나오고 자기 배를 가지고 있고 김영삼이 거제도에 멸치 배를 가진 부자 아들이야. 그래 박정희는 가난땡이 농부의 아들이 있는데 배를 쩔쩔 굽고 하루에 8km를 산모리에서 구미까지 도보로 산을 넘어가지고 학교를 다닌 그런 연종이 있기 때문에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것은 대중경제론, 그걸 쉽게 말하면 종속 이론인데요. 선진국의 종되는 이론이다. 대중경제는 뭐냐면 농업 또는 농업에 발생되는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수입을 아예 하지 말고 대체품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구멍개 같은 그런 살인살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차관을 들여가지고 물론 처음에 미국에 차관을 근절했지만 독일에 가서 간호사, 광부의 임금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빌려가지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64년도입니까? 그 파월 장병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바꾼 파월 장병이 5천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군 전사자가 6.25 때 얼마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공식 기록을 보고 3만 미치면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장군회가 발행한 책에 보면은 54,000명입니다. 전사자가. 거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전사가 아니지만 중상에 있고 본국에 소환되거나 또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다 합하면 결국은 전사지요. 54,000명이 54,000명.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또 제가 책을 보니까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남군 북군이 서로가 죽인 인원이 500만 명이랍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가 그냥 평화만 외친다고 평화가 달성될 것이 결코 아니면 우리는 불과 70년, 80년 전 역사에서 확실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태일 사건을 내가 왜냐하면 전태일 사건은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당대표 대선 후보로 나서면 제일 처음에 참여한 것이 전태일 동상이었는데요. 그 거짓을 폭로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태일 씨는 원래 대구 출신인데 대구는 원래 섬전도시였어요. 거기에 젤보지라는 여러 가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방직으로 가지고 여공들이 밤낮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배를 짜가지고 수출을 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염색공단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건 남자기 때문에 아마 서울로 올라온 모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시다로 들어가서 있다가 자기가 죽은 70년도는 얼마 받았냐. 그동안에 재단사가 됐어요. 성인했기 남들 그게 또 성인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23,000원 문급받아 23,000원. 70년도 그때 제가 받은 공무원 초임이 7,400원이었어요. 세금이 높아요. 그 당시에 어려운 봉급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작자가 자살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내용을 알고 보면 자살 당한 겁니다. 그때 전태리가 자기 모신을 불러놓고 엄마 내가 오늘 연설한다. 위안 나오라 했어요. 그런 작자가 자기 엄마 앞에 놔두고 불을 질러 자살해요.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그런 거를 숭상한다는 김문수라면 제가 볼 때 정신이 썩어봐 있다. 물론 그 양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한마디에 저도 폭성 넘어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부정선거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정설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제 얘기 들으니까 지금 국힘당이 선거자금 450을 받아갔다 합니다. 그 불과 20일 동안에 하루에 20억을 처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으로만 이 국힘당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는데 어디를 기대했느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AF을 조사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미국의 유능한 지식인들 동원해서 고던창이라든가 또한 우리 한인계 핏줄인 모산 대사 등 이런 분들이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빨리 밝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72년도에 성무술 아까 던졌고요. 수출 1억 불이 7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5년도에 한일협상할 때에 상업을 밝기 위해서 그것도 3천만 원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불과 5년 만에 가발을 팔고 등등 여러 가지 뭡니까 단지도 팔고 이렇게 해서 1억 불 수출 탑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76년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핵가발에 착수를 했었고, 그리고 뱀프리트 장군을 잘 아실 겁니다. 뱀프 장군은 그 백선엽 장군을 아주 흠모하신 존경하신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그 당시 유엔군 사령을 할 때에 자기 아들이 B-29 폭격기 조종사였는데 모종의 임무를 띠고 출기했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전사를 행했는데, 그 뒤에 밝혀진 비문서를 보면 전사가 아니고 중공군한테 포로가 되고 소련에 압송이 되어서 소련 감옥에서 병사를 했답니다. 그만큼 한미 우호가 그냥 말로 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뱀프리트 장군 등등 여러 친한국인, 친한 미국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또 뱀프리트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별시했을 때 별시한 날짜가
한일회담 성사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7월 19일 날 6.5 철기를 표시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유해를 같이 운구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리고 5.16 당시에 국민소득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60불, 70불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꾸로 말단에서 꽁지 세 번째 잘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때 환율을 절하시게. 왜냐면 수출을 하락하다 보니까 인근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경쟁이 안 되는 게 인건비 자체에서 그쪽 인건비 산대. 그래서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환율을 2배로 올리다 보니까 가사 그 당시 환율 한 250원 된 모양인데 뭐 대충 그래요. 뭐 그걸 이제 올린 것이 250원 꼭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사실 가사 일부를 수출하면은 250원 들어오니까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 구조적인 계산이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 아까 박태준 씨가 자기가 접속한 정적의 실력자가 야스오카라는 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제철의 사장을 두고 그리고 오히려 외상을 만나가지고 성사시켰다. 그리고 70년도 인당 GNP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1억 불을 달성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국민소득이. 북한 국민소득이 실력 400달러. 우리나라는 그 당시 2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신이 있었다. 이는 얼마나 절묘한 마지막 신의 한 수였습니까? 이상 간단하게 더운 날씨에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